네,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다. 이런 내용을 좀 짚어보지 않았었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거는 예상 밖의 일이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겹치는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이 겹치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, 방조했다는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, 위법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이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와 일정 부분 겹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은 이 형사범죄인 내란죄 성립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추가로 밝혔는데 이 대목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내란죄 철회 여부와도 또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. 네, 그런데 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한 총리 사건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그다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판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? 예, 이 한 총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탄핵 소추 당시의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. 이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족수인 이 151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기준을 대통령으로 해서 이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할 건지입니다. 이 한 총리 탄핵 소추 때는 국회는 151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을 했거든요. 따라서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한 총리 사건에서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또 이 내란죄 성립 주장을 철회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또 그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과 이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다음 주에 굉장히 이제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? 예, 이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재판부가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나면 윤 대통령 선고도 뭐 곧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.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을 했다면 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헌재는 계속해서 이 심리가 끝나면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선고 시점은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영 기자였습니다.